어머니, 이제 그만 명의를 제게 넘기세요. 며느리 서린의 차가운 눈빛에 말순의 손이 떨렸다. 내 재산은 내 삶이다. 절대 못 준다. 순간 사람들 앞에서 치매 앉냐며 모욕하는 며느리, 굳은 얼굴로 눈물을 삼키는 어머니의 두 눈이 번뜩였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 오래된 벽돌담 사이로 봄바람이 스며들고 화분에 심은 봄꽃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곳 15층 작은 투룸에서 김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70줄에 접어든 말순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남편고 김철수 씨를 25해 전에 먼저 보내고 홀로 두 자녀를 키워낸 그의 손엔 온갖 고생의 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말수는 창가에 서서 한강 쪽을 바라봅니다. 멀리 보이는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이 저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그때가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부엌에서는 보리차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집니다. 말수는 찻주전자를 불에서 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상가 건물 덕분에 이렇게 버텨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30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겐 충분한 생활비입니다. 거기에 은행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까지 합치면 검소하게 생활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그 상가 건물은 지금도 말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보리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두 아들이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서 찍은 컬러 사진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남편 장례식 치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말순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첫째 태주는 고등학생이었고 둘째 태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말순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기도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서린이에요. 40대 중반의 며느리 최서린. 첫째 아들 김태준의 아내로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말투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였지만 말수는 가끔 서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들렀습니다. 서린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과와 배가 정갈하게 담긴 비싼 포장지의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죠. 고마워, 서린아. 그런데 이렇게 비싼 거 왜 사왔니? 돈 아까운데. 어머니, 뭘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서린은 능숙하게 과일을 깎으며 말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깎는 서린의 손놀림을 보던 말순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깎는 것 같았고 자꾸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린아, 혹시 바쁜데 억지로 온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저희 부부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오랜 경험은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응, 괜찮다. 의사 선생님이 내 나이치곤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구나. 그거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요. 만약에 갑자기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 어쩌죠? 서린의 말에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하고 말입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고 아이들도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나도 가끔 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니?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저희가 있고 태준 오빠도 있고요. 서리는 말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왜인지 말순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린의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그 손길에서 진정성보다는 계산된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요즘 재산 정리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가 드시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 갑자기 나온 서린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이 말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재산 정리라니? 갑자기 웬 소리야?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노인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미리 가족들이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서리는 당황한 듯 얼른 해명했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70년을 산 말순의 경험은 거짓말과 진심을 구별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이 아이가 뭘 노리는 거지? 말순의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한 서린의 모습에서 그리고 자꾸만 재산이나 건강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는 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살아온 세월 동안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눈이 예리해졌거든요. 서리는 잠시 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 고생했다.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힌 후 말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린이 남기고 간 과일 바구니를 보며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멀리서 한강이 여전히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위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지만 며느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산 정리라는 말이 유독 귀에 거슬렸거든요. 말순 씨, 안녕하세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 박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순 씨는 며느리가 참 자주 오시던데 부럽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효부 같은 며느리를 둔 복받은 시어머니로 보일 테니까요. 자주 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하는데 말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가 들어오는 통장과 적금 통장. 남편이 평생 모아놓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지만 왜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설인이에요. 태준 오빠도 같이 왔어요. 문을 열자 며느리 설인과 첫째 아들 태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태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태준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얼굴을 보이곤 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인데? 어머니, 회사에서 제가 우수 직원으로 선발돼서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인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여행을 가자니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설인이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면서 제대로 놀러가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유럽 크루즈 여행이에요. 지중해를 도는 호화 유람선이에요. 태준이 봉투에서 화려한 여행 브로셔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유람선의 사진과 함께 럭셔리 지중해 크루즈 10일간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비싼 여행을 돈이 얼마나 드는데?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포상을 받아서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준의 말에 말수는 의아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여행비까지 지원해 줄 리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아들이 거짓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난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봤는데 무서울 것 같아.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설인의 말에는 묘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꼭 이 여행을 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유람선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선상 공연도 볼 수 있어요. 태준도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네. 남편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말순의 말에 설인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가보세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설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며칠 전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을 다시 느꼈습니다. 뭔가 계산된 느낌,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어떻게 해? 어머니, 그것도 저희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어머니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설인은 이미 여권 신청서까지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에 말수는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설인아, 혹시 이 여행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니? 설인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설인이 태준과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자연스럽지 못한 몸짓이었습니다. 어머니, 출발은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때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태준이 서둘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라니?
너무 급하지 않니? 어머니, 크루즈 예약이 금방 차버려서요. 이번을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서린의 설명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중과 서린이 떠난 후 말수는 홀로 브로셔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유람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 말수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직감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생 조용히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저 애들 눈빛이 왜 저리 번뜩이는지 말순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고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말수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태중과 서린이 양쪽에서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비행기는 생각보다 안전해요. 서린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준 여행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항구로 향하는 동안 말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넓은 광장, 그리고 분수대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유람선에 올라가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태준의 말대로 항구의 정박한 유람선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만 한 크기의 하얀 배가 지중해의 푸른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옆구리에는 오션드림이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저게 정말 배야? 호텔 같은데. 말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배에 오르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럭셔리 호텔의 로비 같은 공간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으로 꾸며진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곳곳에는 외국인 승객들이 우아한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객실로 가봐요. 서린이 안내하는 객실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딸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소파, 그리고 미니바까지 갖춰진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비싼 방에서 자도 되는 거야? 어머니, 이번 여행은 특별한 거니까 걱정 마세요. 태준이 말했지만 말수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공간이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서린이 말순을 메인 다이닝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거대한 레스토랑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샴페인 한 잔 어떠세요? 서린이 웨이터를 불러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말수는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분위기에 취해 작은 잔에 따라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나, 이게 샴페인이구나. 톡톡 터지는 게 신기하네. 어머니, 맛있죠? 이런 건 평생에 몇 번 마셔볼 수 없어요. 서린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이는 말순과 함께 선상바에 앉았습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석양이 아름다웠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오길 잘했네요. 그래, 고마워 설이나.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말순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자 설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상가 건물 말씀인데요? 갑자기 나온 설인의 말에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에 갑자기 재산 이야기라니요. 상가 건물이 왜?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임대료 받는 것도 세금 내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말수는 샴페인 때문에 약간 어지러웠지만 설인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해.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세금도 절약되고요. 설인의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말수는 술 기운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설이나 설마 이 여행도 그 때문에.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순전히 효도하는 마음이에요. 설이는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이미 본색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말수는 설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이나, 돈이 사람을 잡아먹는단다. 내 귀엔 내 속내가 다 들린다. 말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 설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재산 아닌가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텐데. 미리 정리하라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리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분명 그런 뜻이었어. 평생 나를 속여왔구나.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변 외국인 승객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힐끔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체면을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진실이 부끄러운 거냐? 말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샴페인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설인이 재빨리 부축했지만 말수는 설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이제 내 본색을 알겠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오해가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70년을 산 게 헛산 게 아니거든. 말수는 휘청거리며 객실로 향했습니다. 설이는 뒤에서 따라오며 계속 변명했지만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도착한 말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꿈 같았던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아름다운 석양도 이제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런 좋은 일이 그냥 생길 리가 없는데. 말순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 유람선의 메인 연회장에서는 성대한 선상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승객들이 모여들었고 라이브 밴드의 경쾌한 재즈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어제의 불쾌한 일을 잊으려 노력하며 파티장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즐겨보세요. 태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 설인과의 갈등 이후 태준은 어머니에게 더욱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들마저 설인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아, 너도 설인이와 같은 생각이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가 건물 말이야. 너도 빨리 넘겨받고 싶어 하는 거야?
태주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부인했을 텐데 이번에는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태준의 애매한 대답에 말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와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즈음 설인이 샴페인을 몇 잔 마신 후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시어머니를 소개할게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모여들었습니다. 말수는 갑작스러운 설인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설인아,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사람들이 알아야죠. 하지만 설인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순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설인이 말을 끌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다는 거야? 말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깜빡깜빡하세요. 어제 한 말을 오늘 기억 못 하시고 약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 하시고 설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어머니, 인정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산 관리도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일부러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뭘 지키겠다고 그러세요? 본인도 제대로 관리 못하시면서. 설인의 말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들이 말순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모욕하다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요. 설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방을 잃어버리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상태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그런 일 없었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떤 외국인 승객은 동정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화내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예요. 설이는 마치 치매 환자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말순을 대했습니다.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누구보다 똑똑히 기억한다. 그 기억이 내 재산이다. 말순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재산이라니요? 정말 안타까워요. 설이는 마치 불쌍한 노인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내 기억 속의 모든 순간들을 모르지. 내 남편의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기억도, 밤새워 아픈 아이 간병한 기억도, 남편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도.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런데 너는 그걸 치매라고 하는구나. 설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말순이 더욱 당당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단지 뭐,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지. 말순의 직설적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설인이 의도했던 방향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설인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오해가 아니야, 태준아.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보고 있었던 거지. 말수는 일어서며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향해 있었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지금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의 또렷한 말투와 논리적인 사고에 오히려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펼쳐진 이 대결에서 70 노인이 40대 며느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연회장에서의 대결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유람선은 조용히 다음 항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끝까지 가야 하나? 말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알아버린 이상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설인이에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인과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설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2개의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봐요. 사과드릴게요. 설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속에 숨겨진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설인아, 이제 그만하자. 내 속마음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설인은 와인을 따르며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받지 않았지만 설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와인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만 나는 최고급 와인이라고 하네요. 술은 안 마셔. 한 잔만요.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요. 설인의 말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니? 여행이 내일 끝나는 거야?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밤이 언제 또 있겠어요? 설인은 얼른 말을 바꿨지만 말수는 그 순간의 실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인아, 너 혹시 나한테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모처럼의 가족여행인데 좋은 추억을 만들자는 거예요. 설이는 와인잔을 말순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잔만 드세요. 제가 어머니께 사과하는 마음이에요. 결국 말순은 작은 잔에 따라준 와인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진한 포도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설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와인을 마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상가 건물 말인데요. 설이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와인을 마신 후라 그런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그런 복잡한 관리를 혼자 하시기 힘들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훨씬 편하실 텐데. 도와준다는 게 명의를 넘기라는 소리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설인의 말에 말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설인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그 건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걸. 무슨 뜻이에요?
그 건물은 내 시아버지가 평생 벌어서 마련한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거라고. 말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나한테 맡긴 거야. 아이들이 어려울 때도 팔지 말고 꼭 지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혼자 가지고 계실 건가요? 설인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연히 아이들 몫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킬 거야.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혼자서 뭘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설이는 일어서서 말순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나는 아직 정정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능하지 않아. 정정하다고요? 어제 저녁에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설인의 거짓말에 말순은 화가 났습니다. 언제 내가 같은 말을 3번 했다고? 너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어머니, 인정하세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돼요. 설이는 말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와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간단해요. 상가 건물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드디어 설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은 설인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내 재산을 빼앗는 게. 말순은 일어서서 설인과 맞섰습니다. 비록 몸은 작고 늙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텐데 뭘 그렇게 고집하세요? 나중이라는 게 언제야? 내가 죽고 나서?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분명 그런 뜻이었어. 나를 일찍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야. 말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설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설인의 얼굴에 악독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설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효부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객실 밖으로는 여전히 파티 음악이 들려왔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설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바다 위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위의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 사람은 70년 인생의 지혜로 무장한 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먼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유람선은 고요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자리에 들었고 갑판에는 서늘한 바닷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아 객실을 나와 14층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중해의 밤바다는 검푸른 빛깔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인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할까? 말순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설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을 하나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은 없었고 대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너도 잠이 안 와서 나온 거야? 네, 아까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요. 설인은 말순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성급했다고?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제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설인의 말투가 점점 진심 어린 것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내 입장이 뭔데? 저희도 애가 있잖아요. 태준 오빠 월급만으로는 아이 교육비며 대출이자며 감당하기 힘들어요. 설이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희가 언젠가는 물려받을 재산 아닌가요? 설인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주겠다고 했니? 말순의 날카로운 반박에 설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세요? 저희가 장남 가족인데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당연하다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모든 건 내 마음이야. 말순의 단호한 말에 설이는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15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셨다고? 언제 나를 모셨니? 1년에 몇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모시는 거야? 그래도 저희가 장남 가족이고 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의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진심이 아니야. 말순의 말에 설이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다 정리해야 해요. 그런데 왜 미리 정리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돌아가시면이라고? 너는 정말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말수는 설인의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설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언제까지 살 건가요? 80? 90? 그동안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해요? 설인의 잔인한 말에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도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난하게 산다고? 태준이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충분하다고요?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설이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가판에는 둘뿐이었고 파도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합리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내 것을 빼앗겠다는 소리지. 말순이 단호하게 말하자 설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끝까지 안 주시겠다는 거네요?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어. 말순의 말에 설이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어머니, 이 세상에 순수한 사랑 같은 건 없어요. 모든 건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라고? 그럼 너는 태준이도 이해관계로 결혼한 거야? 당연하죠.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설인의 솔직한 고백에 말수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런 차가운 사람이었다니요. 너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섭다고요? 현실적일 뿐이에요.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설이는 말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난간 가까이에 서 있던 말순은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안 주실 거예요? 안 줘. 절대 안 줘. 말순의 단호한 거절에 설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설인이 중얼거리며 와인잔을 난간 아래 바다로 던졌습니다. 잔이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검은 바다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차가운 바람, 모든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설이는 말순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고 말순은 난간에 등을 맞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설인이 말순에게 다가오는 순간 갑자기 갑판 위로 큰 파도가 치며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설이는 잠깐 멈칫했고 그 틈에 말순은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설인아, 너 정말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지혜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해쳐요? 설이는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이미 가면은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달빛 아래 설인의 얼굴에는 탐욕과 냉혹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운 건 뭐야? 이 밤에 갑판으로 불러낸 것도 우연이고 말순의 예리한 지적에 설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설인의 표정에서 마지막 가면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죠. 설인은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연기해왔던 효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너 정말 무서운 계집애구나. 무섭다고요? 저는 단지 제가 받을 몫을 받으려는 것뿐이에요. 설인이 다시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위협적이었습니다. 와인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도 눈빛만큼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받을 몫이라고? 누가 내 몫이라고 했니?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바다에서 실족사고가 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설인의 섬뜩한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사고로 보이게 할 거예요. 나이 든 할머니가 밤에 갑판에서 실족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일 거예요. 설이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오싹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도 계획한 거구나.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시체도 못 찾을 테니까. 어머니, 정말 똑똑하시네요. 맞아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설이는 비웃으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화 크루즈 여행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야 했는데 태준 오빠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여행을 와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났어? 제가 어머니 몰래 대출받은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모르게 빚까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머니 도장이랑 통장,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가능해요. 인터넷 뱅킹도 이미 제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설인의 말에 말수는 경악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이 설인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인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빚은 어떻게 될 거야? 상속 포기하면 돼요. 그럼 빚은 없어지고 상가 건물만 남겠죠. 설인의 치밀한 계획을 듣던 말수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너는 정말 악마 같은 년이구나. 악마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오늘 밤 여기서 끝이니까. 설인이 다시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설인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말순을 난간 너머로 밀어버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말순은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설인의 공격이 빗나가자 오히려 설인이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설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설인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미리 작성된 재산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서에는 이미 말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을 찍을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설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인아, 이게 뭐야? 너 언제 내 도장을 가져갔어? 어머니, 그건. 설인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너는 나를 죽인 다음에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던 거구나. 말순의 정확한 추리에 설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계획이 정확히 들통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계획했던 거야? 어머니,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말순의 날카로운 질책에 설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닥에는 다른 서류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의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각종 금융 서류들이었습니다. 모두 말순 몰래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 몇 달 전부터요. 설인은 이제 모든 걸 포기한 듯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라고? 그럼 그때부터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설득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됐어요. 설인의 고백에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래서 이 여행도 나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야? 네, 맞아요. 바다에서 실종되면 시체도 못 찾을 테니까 완전 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인의 섬뜩한 계획을 들은 말순은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너는 정말 사람이 맞니? 어머니, 저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평생 사는 게 싫어요. 가난이 싫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야? 어머니도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뭐? 미리 죽이겠다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판 위로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찰 중이던 선원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승객분들, 안전상 객실로 돌아가 주세요. 설인은 당황해서 흩어진 물건들을 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말순이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설인은 마지막으로 말순을 위협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나를 죽이려던 너를 어떻게 가족이라고 부르겠니? 말순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설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결심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가까워지자 설인은 급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아무도 어머니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럴까? 한번 보자.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설인의 범죄를 증명할 서류들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다 위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악에 물든 젊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실을 지키려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나이와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말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람선은 로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중요한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서린의 음모를 알아버린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서린의 범죄 증거가 된 서류들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태준이 객실로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준아, 너는 정말 서린이가 뭘 하려는지 몰랐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아들에게 어젯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린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미리 준비된 재산양도 계약서, 그리고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산양도 계약서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산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확인해봐.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야. 말수는 서린의 가방에서 나온 서류들을 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각종 신분증 사본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서린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태준아, 서린이가 내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것도 확인해봐.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말순의 확신에 찬 말에 태준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선 시간이 되자 승객들이 하나둘 배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은 어젯밤 일 때문에 말순을 피하고 싶었지만 함께 여행을 온 이상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넘어가라고?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서린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실수라고? 그럼 이 계약서들도 실수로 만든 거야? 말순이 서류를 보여주자 태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서린아,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를 속이고 이런 일을 했어?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를 해치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야? 태준은 아내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말수는 곧바로 공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서린은 뒤따라왔지만 말순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살해하려고 했고 제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공항 경찰서에서 말순이 말하자 담당 경찰관이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유람선에서 일어난 살인 시도, 미리 준비된 계약서들, 그리고 자신 명의로 받은 대출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말수는 서린의 가방에서 나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도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미리 작성된 재산양도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 서류들만으로도 문서 위조 혐의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도 조사해야겠네요.
경찰의 말에 서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가 어른이라면 내가 한 일에 책임져야지. 말순의 단호한 말에 서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린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말순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서류들, 가짜 계약서, 초안들, 그리고 대출 관련 서류들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죄이고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도 있고요. 경찰의 말에 서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서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리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라고 하지 마. 너는 내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어.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실망과 분노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강남의 상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이 건물을 지켜낸 것입니다. 입구에는 김철수 빌딩이라는 작은 명판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지켰어요. 당신이 맡긴 것 잘 지켰어요. 말순은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서린의 재판을 기다리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린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속마음은 쉽게 알 수 없는 거니까. 말순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말순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단다.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날 이후 말순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노인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만큼은 영원히 남아요. 강의실에 모인 노인들이 말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것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말순의 경험담은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은 여러분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노인들이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말순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말순은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말순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속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말순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재산보다 귀한 건 진심이구나. 그 진심을 잃으면 인생도 무너지는 거고.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강물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폭풍 같았던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품위를 지켜낸 말순의 마음처럼
고요하고 당당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위험한 음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지켜낸 김말순 할머니. 그의 용기와 지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의 품위와 당당함으로 채워나가는 말순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